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노소정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말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는 끝날 때까지 결정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임플란트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수술만큼이나 수술 후 관리 또한 중요한데요. 이 사후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 만족도는 물론 임플란트 수명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올바른 임플란트 관리 방법에 대해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줄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짝 떨리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차와 소나무를 부른 가수 이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제가 그 임플란트에 대해서 평상시에 좀 궁금한 점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선생님한테 좀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네네. 또 의학 정보도 좀 많이 얻고 싶어요. 네, 내가 충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오늘 유익한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임플란트 수술 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네. 사실 임플란트라는 게 적지 않은 비용도 들고 또 시간도 드는 거다 보니까 네. 이왕이면은 수술하고 나서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술 후 관리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될까요? 이제 수술이 다 끝나면 환자분들은 이게 모든 게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술이 끝나면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임플란트가 다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칫솔질도 하셔야 되고 치실, 치간칫도 쓰셔야 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닦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검사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가 굉장히 단단하지만 또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라 해서 단단한 메탈입니다. 만약에 삐뚤어 심었다 그러면 이 힘이 오블리크하게 받기 때문에 그 힘이 임플란트하고 보철부를 연결하는 그 기둥에 연결줘서 부러질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과도한 저장력이 있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검사받고 만약에 내가 임플란트 수술 후에 보철물 사용한 중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시면 바로 오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연치는 신경이 있어서 아프다, 시리다 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에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크게 환자가 못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내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안 아프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항상 그게 점검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군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만 넣고 탄다보다도 네. 잘 오일을 갈았는지 브레이크 패드는 잘 갈았는지 뭐 그런 것처럼 관리가 필요하고 이 임플란트 또한 그런 관리를 해주게 되면 환자분이 오래오래 불편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임플란트가 부러지거나 깨지게 되면은 다시 심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 음식물이 많이 낀다거나 아니면 이제 똑바로 아니고 이제 비스듬히 심었다거나 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음식물도 많이 끼게 되고 더 그 염증은 가속화됩니다.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그 힘 때문에 인해서 임플란트하고 보철물을 연결하는 기둥이 부러지게 되면 다시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약간의 단단한 그 온전한 치조골이 있다 그러면 당일날 제거하고 당일날 좋은 위치로 해서 다시 심고 뼈이식을 동반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먼저 소개해 주시죠. 그럴까요?
첫 번째 사연은요, 32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평소 제가 견과류를 좋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임플란트 치아가 조금 깨졌습니다. 이런 경우 깨진 부분만 보수가 될까요? 혹시 재수술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재질이 네. PFM이라고 사계질이라든가 아니면 지르콘이 사계질 부분이 좀 깨져나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철물만 다시 수리해서 끼워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만약에 이제 깨져나간 후에 임플란트가 과도하게 흔들린다거나 아프다 그러면 그건 조금 더 엑스레이 찍어서 판독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그건 좀 내원하셔서 검사받고 진단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이렇거든요. 네. 견과류하고 네, 마른 오징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그 견과류라든가 아니면 마른 오징어 드시는 거는 좀 자제를 요청드리고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은 재활하듯이 쓰셔야 되고 이제 모두 풀리 이제 뼈가 아문 다음에 그때는 괜찮지만 처음 초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먹어야 되겠군요. 드셔도 이제 조심해서서. 조금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엄마가 임플란트를 3개 심었는데요. 병원에서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혹시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나 해서요. 엄마가 부작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혹시 임플란트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금속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극히 드문 케이스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염증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치료를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염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교차 감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하기 전에 스케일링을 받거나 잇몸 치료를 받은 다음에 염증이 없는 가운데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지만 문제 없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사연처럼 3개를 했고 그 뒤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고열도 안 나고 부기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염증이 있는데 그 시술을 한 분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때 보면 뭐 유관적으로 염증 부분만 제거한다지만 네. 출자가 모르는 부분에 염증이 남아 있으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네. 네, 임플란트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임플란트 사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도 스케일링을 해야 한다. 맞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좀 확실합니다. 네, 저는 임플란트도 스케일링 필요하다. 오. 확실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도 한번 확실합니다. 믿고 가보겠습니다. 저도 O를 선택하겠습니다. 왜 따라오세요? 정답은 O, 임플란트도 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굉장히 유사한 보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이유는 구강미생을 자연치처럼 효과적인 칫솔질과 치실 사용과 치간 칫솔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셨다 해서 스케일링은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를 하셔도 보철물에 치석이 묻고 있기 때문에 정교적으로 내원하셔서 스케일링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정답.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스케일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했어요. 제가. 실제 경험에서 나온 네네네,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도 충치가 생길 수가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이건 좀 어려운데,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임플란트도 이제 제 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플란트도 충치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X를 선택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치아는 어쨌든 가짜 치아니까 충치까지는 안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래도 내 몸이 되지 않았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O. 저는 X. 네.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래서 충치를 유발하는, 우리가 자연체 충치를 유발하는 거는 당분 성분이거든요. 아니면 음식 잔사들이 세균들이 섭취를 하고 세균에서 산을 분비해서 자연체에 영향을 주는데 이 산은 임플란트 보철물에는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충치가 생기지가 않고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는 치석이 그 임플란트에 영향을 줘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 제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하고 관리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통증을 못 느낀다고. 네네. 그러면 충치도 안 생기는 게 맞네요. 네, 충치는 안 생길 수 있지만 염증은 생길 수 생길 있으니까. 수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임플란트 식립만큼이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한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통의 음식 섭취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임플란트를 끼워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서 모든 스트레스는 끝나는 줄 아는데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기존의 문제를 다시 또 한번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임플란트의 수명을 좌우하는 경우고 이런 경우가 건강을 지키는 한 발자국이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하시고 보철물 관리라든가 자연치 관리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가 부러지셔가지고 뿌리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네. 연세가 있으셔서 네.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식사를 하셔야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가 부러진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런 경우는 이제 기능을 상실한 치아입니다. 이런 경우는 밟듯이 발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인데 네네. 이제 전신질환이라든가 뼈 상태라든가 괜찮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90세 네. 저도요? 제가 2년 전에 98세 되신 아버님 수술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도 사용 잘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는 건강하고 전신질환 없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나이가 상관없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기대가 좀 됩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임플란트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수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규석 씨 함께 하셨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었고요. 저도 마치 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 설명도 해주고 많이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 치주과 전문의 곽희태 선생님과 이규석 씨 모시고 임플란트 사후 관리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